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사는 이야기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자분이 보내주신 이야기 시작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의 이혼녀입니다. 외동딸로 귀여움을 독차지하고 자랐지만 연애운이 없었는지 데이트 폭력을 쓰는 남자를 만나 한 번이니 용서해주고 살마 하다가 결혼까지 갔는데 계속 사람을 괴롭히고 잠도 안 재우고 술주정을 반복하길래 1년도 못 살고 헤어졌습니다. 그러자 저희 친정 부모님은 충격이 크셨는지 병치레까지 하시면서 저를 밀어내셨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전 한 번도 태어나서 부모님 속을 썩혀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더 놀라셨을 것 같긴 했어요. 그렇지만 결국 그 문제로 부모님 의가 상하시기까지 할 줄은 예상치 못했죠. 결국 제 문제가 발단이 되어 두 분이 별거를 하시게 되었어요. 저는 그 죄책감에 친정을 나와 어쩔 수 없이 독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 얼굴만 보며 울고불고 하시는 친정어머니를 보면서 사는 게 괴로웠거든요. 아버지도 지치셨는지 졸혼을 선언하시고 귀농을 하셨어요. 전 정말 농사를 지으실 생각에 내려가신 줄 알았죠. 다른 사건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어요. 그저 저는 죄인이었으니 두 분을 뵐 낯이 없었습니다. 퇴근하고 일찍 온 주말에 가까운 친구들과 바람을 쐬기 위해 차를 몰고 아버지 농가주택 근처를 지나게 되었는데 이게 웬일인지 어떤 여자분하고 어깨동무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한눈에 봐도 심상치 않은 관계로 보였습니다. 전 그대로 차를 돌려 다른 행선지로 떠났고 다행히 친구는 몰라본 듯 했습니다. 그때부터 전 친정엄마 걱정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안 그래도 이혼한 것부터가 불효인데 어쩌나 싶었죠. 자주 들여다보고 살피는데 신경을 쓰기 시작했죠. 그런데 아버지의 태도가 가관이었습니다. 서류 정리를 하겠다면서 이혼 서류를 우편으로 보내신 겁니다. 친정엄마는 안 그래도 지병이 있으셨는데 심장을 부여잡고 쓰러지셔서 응급실에 실려가신 겁니다. 중환자실에 가실 뻔한 위기를 넘기고 겨우 의식을 찾으셨는데 아버지는 아무리 연락을 해도 오지 않으셨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배신감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쨌든 이혼 전에 배우자에 대한 도리가 있어야 하는데 아예 싹 무시하고 태도를 바꾸시는데 전 복수를 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일단 제 원룸은 정리하고 친정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일일이 식사나 약을 챙겨드리고 병원도 모시고 다녀오곤 했습니다. 그 후 아버지에 대한 뒷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 여자는 제 이혼 전부터 알고 지내시던 관계였습니다. 그때는 그럭저럭 차 마시고 밥 먹는 관계였다면 지금은 아예 동거를 하고 계셨습니다. 갑자기 저를 배신한 전 남편에 대한 기억도 떠오르고 아버지의 이중적인 모습에 치를 떨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기본적인 도덕심이나 윤리도 저버리게 되었나 생각해보니 평생을 본인 능력이 없이 살아오셨고 어머니의 병치료도 한몫한 건 분명했습니다. 그렇다고 다 그렇게 아버지처럼 살진 않겠죠. 어머니에게 듣기로는 제가 이혼 후에 어머니께 언어폭력을 일삼으셨고 당신이 잘못 가르쳐서 쟤가 저렇게 된 거라며 폐악을 떨곤 하셨다는 겁니다. 전 처음 그 말을 듣고 아버지도 별 수 없는 남자라는 생각이 들었죠. 이혼을 하기 전에 상간녀를 만나야 했습니다. 저는 연차를 내고 아버지가 안 계신 시간에 시골집에 들렀습니다. 그 여자는 겉으로 요조숙녀처럼 생겼지만 말투는 상스러운 상간녀 기질이 다분했습니다. 일단 차를 한 잔 놓고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공손하게 나갔죠. 지금이라도 헤어져주면 다른 책임은 안 물을게요. 그러니까 이봐 아가씨, 아버지가 좋아하는 사람은 나라고 하잖아. 엄마하고는 정이 떨어졌다고 하고 이혼도 한번 해봤다며. 그럼 이런 상황 이해가 가지 않아? 어디서 고개를 빳빳이 들고 잘난 척이야? 벼슬 했어? 절대 가만 못 둬. 전 드라마에서나 보듯 물 한 바가지를 얼굴에 끼얹고 싶었지만 일단 겁을 주고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아버지에게 전화폭탄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문자 메시지는 가히 살인적이었습니다. 처음으로 낳아준 부모님에게 이런 공포감을 느낄 수 있구나 하는 씁쓸한 기분이 들었죠. 사실 지금의 재산은 어머니가 차린 가게로 부를 축적한 것이고 아버지는 옆에서 도왔을 뿐이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 빚보증을 잘못 써는 바람에 전 재산을 잃었었거든요. 그러니 지금 아버지의 태도는 우습기 짝이 없었습니다. 변호사에게 상담을 해보니 재산 분할의 비율도 그렇고 굳이 유책 배우자인 아버지에게 이런저런 배려를 해줄 필요는 없었습니다. 엄마는 제가 시키신 대로 통화 녹음을 다 해놓으셨고 아버지의 계좌에서 그 여자의 통장으로 입금된 내역도 다 뽑아놓았습니다. 시골집이 비었을 때 설치해둔 몰카에 온갖 추악한 영상이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텃밭에 도둑을 잡기 위해 설치한 것이었지만 이런 용도로 쓰일 줄은 몰랐죠. 소송을 하는 동안 아버지는 처음에 모든 사실을 부인했지만 결국 증거 때문에 미안하다며 고개를 수그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 역시 저희의 승소로 끝났습니다. 엄마는 이혼 소송에서 이기셨지만 아버지에 대한 배신감과 허탈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소송에서 이기기 위해 얼마나 상대를 압박하고 다 까발리고 찍어 눌러야 하는지 경험하시면서 더 충격이 크셨던 것 같고요. 전 엄마와 즐거운 노년을 보내기 위해 이런저런 구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모아둔 돈으로 여행도 다니고 맛있는 음식도 사 먹고 그렇게 다니는데 표정은 밝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께 받은 상처 때문에 마음이 아직도 아프시다는 겁니다. 정말 속으로 우라가 쌓이고 한이 맺혔습니다. 이건 아니지 싶었죠. 저는 엄마를 차에 태우고 아버지가 상간녀와 살고 있는 그 집으로 향했습니다. 저희는 소송이 진행되면서 아버지가 뉘우치거나 그녀과 헤어질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되는 게 신께서 만드신 운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여전히 아버지는 그 허름한 농가 주택에서 상간녀와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걸 보자 어머니는 그제서야 정신이 돌아오신 것 같았습니다. 갑자기 다가가 아버지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습니다. 상간녀는 말리느라 정신이 없었고요. 재판도 이겼고 이제 다 끝났잖아. 어쩌란 거야. 그 입 닥치세요. 뭘 잘했다고. 네가 애비 앞에서 지금 뭐라고 하는 거냐. 당신 같은 애비 둔 적 없거든요. 길러주고 학교 보내줬더니 겨우 이 짓거리 하려고? 엄마한테 사과하세요. 뭘 사과를 해? 쓰레기 같은 놈. 넌 내 손에 죽을 거다. 어머니는 처음으로 고함을 지르며 울부짖다가 실신하셨어요. 아버지는 놀라서 어머니를 흔들어 깨웠는데 의식이 돌아오지 않았어요. 전 119 구급대를 불러서 병원에 갔습니다. 응급실에서 심폐소생술을 하고는 정신이 드셨죠. 그제서야 아버지는 뒤늦게 병원에 와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셨어요. 엄마는 그 시골 병원을 떠나 집으로 오시면서 이젠 다른 인생을 살겠다고 결심을 하셨어요. 정말 다른 사람이 되신 것 같았어요. 같이 백화점에 가자고 하셔서 명품 옷도 사입으시고 한우 고기도 몇 근씩 장을 보셨어요. 그리고는 저를 불러 앉히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네 몫으로 남겨둔 재산이다. 넣어도. 통장과 도장, 등기 권리증을 서류 봉투에 넣어서 주셨어요. 전 너무나 놀랐죠. 그것도 서울 한복판에 있는 건물이었으니까요. 현금은 3억이었고요. 네 아버지가 아파도 절대 눈 돌리지 말고 나한테 알리지도 말거라. 그리고 너 이 돈으로 하고 싶은 거 다 해. 기죽지 말고. 알았니? 엄마는 제 손을 꼭 잡고 낮잠을 주무셨습니다. 너무나 지치셨던 것 같아요. 저라고 결혼 생활이 순탄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기도 했죠. 그 후 1년이 채 안 되어서 아버지가 뇌경색으로 쓰러졌다고 연락이 왔어요. 바로 그 상간녀에게서 말이죠. 원래도 고혈압에 동맥경화증이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반신불수가 되셨고 요양병원에서 재활을 하시던 중에 그녀는 도망을 가고 말았답니다. 어이가 없었죠. 전 엄마가 물려주신 건물에 북카페를 차리고 간단한 샌드위치와 커피를 팔았어요. 승승장구하면서 매출은 하늘을 찔렀죠.
전 어머니께 아버지의 투병 사실을 알리지 않았어요. 겨우 건강을 찾고 이제 새 인생을 재미나게 살고 계시던 중이었거든요. 호스피스 병동에서 임종을 맞이하던 순간 전 고민을 하다가 찾아갔습니다. 아무도 없는 차가운 병실에서 아버지는 제게 정말 미안했다면서 손을 잡고 그렇게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파란만장한 인생이었지만 엄마께는 알리지 않은 게 죄송하지 않았어요. 다만 자식으로서 임종을 지켰으니 할 도리는 했다고 생각합니다. 자업자득의 인과응보였죠. 전 엄마와 행복하게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였고요. 우리 사는 이야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